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까루님이 오늘만 일하면 다음 주는 휴가 주네요. 촌철님들 휴가 잘 보내시고요. 물 조심, 더위 조심하세요. 휴가를 가도 시선집중 청취하겠습니다. 7말 8초가 휴가 시즌이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무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짜증 내지 마시고요. 지갑 얇아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쓸 땐 쓰셔야 됩니다. 왜? 네? 왜요? 아니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 내 지갑 아니니까 마음껏 쓰세요. 네. 아니 휴가 가라고요. 가세요. 제 휴가는 아직 멀어서. 아무튼 휴가 가시는 분들 휴가 가도 시선집중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한데요. 가셔서 생방 말고 다시 보기 해도 제가 용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놀기만 하면 지루하다. 아하. 그죠? 살짝 지루할 때는 시선집중. 그럼요. 뉴스가 궁금할 때도 시선집중. 그럼요. 세상이 궁금할 때도 시선집중. 그다음에 이제 공기가 좋으면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시선집중은 충분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다. 너무 더워. 휴가를 가도 너무 더워. 이럴 때도 시선집중. 이열치열. 그렇죠. 네. 엠네지아님 오늘도 이글이글 하겠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네.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글이글. 더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좀 뭔가 확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프로 야구단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하, 잘하고 있나요 그 팀? 제이비가 좋아하는 그 팀. 잘하고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김병호님이 작년에도 못 가고 올해도 휴가 못 가는 1인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도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휴가 얘기하면 배 아프고 남의 일 같고 꿈 같고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도 시선 집중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함께하니까요. 함께해 주십시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양평군을 찾았습니다. 양서면과 강상면을 차례로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목이었다고 하는데 양서면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양평의 오랜 수건 사업인데 정치적인 이게 싸움거리가 되고 뭐 특정인이 여기에 뭐 특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니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길을 내려면요 우선 오물을 치우고 제대로 온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놓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가급적 빨리 모아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기저기 토를 달고 이걸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을 여야를 떠나서 그 부분을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들어오는 단어는 오물. 이건데 좀 표현이 격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가짜 뉴스, 거짓 선동 이런 표현을 쓰다가 오물로 더 세게 더 압축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울러 오물을 퍼붓는 사람을 두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비하성 평가까지 곁들였습니다. 자, 이런 격한 표현의 바탕에 깔린 감정 상태가 뭘까?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요. 얼핏 봐선 민주당과의 거친 공방 끝에 남은 감정적 앙금을 드러낸 것으로 비춰지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냐, 다른 면도 있는 거 아니냐, 요즘도 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일종의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이요? 왜 그러느냐? 엊그제 국토위 현안 질의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화력은 어땠습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리 세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공격은 있었지만 팩트체크 능력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공격의 다른 표현은 정치적 상징의 강화입니다. 정치적 공격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팩트 싸움에서 밀리지만 않으면 상대 진영의 공격을 한 몸에 받고 버텨낸 인물로 자기 묘사, 자기 과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원희룡 장관의 어제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간다고 해서 내가 꼭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게 더 붙는 것이죠. 이런 차원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어차피 자료와 정보는 국토부가 쥐고 있다면 이 정보의 방벽을 뚫지 못하면 원희룡 장관의 방어는 성공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더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민주당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처가 특혜성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그런데 그런 성격의 사업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거리낌 없이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의 화력이 얼마나 센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지금은 원희룡 장관의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의혹 제기의 어떤 정밀성이 핵심적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 얘기 들어보면 고속도로 빨리 놓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백지화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라는 칼을 빼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날카로워지느냐 아니면 이거를 이끌고 갈 힘이 있느냐 이제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이비가 이 자리에서 국토의 현안질을 앞두고 여론을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국정조사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여당은 어차피 합의 안 해줄 거다. 그렇게 된다면 국정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는 것인데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보여주는 장이 어디냐? 국토의 현안질이다. 이런 말씀을 2차례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국토의 현안질이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화력이 세지가 않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봉천사거리님은 아니 장관님 그러니까요. 거기로 튼 근거가 뭡니까? 이제 아직 해소가 안 되신 거예요. 봉천사거리님은 이 부분이 계속 묻고 계시고요. 잘피어라님 진짜 오물은 누가 버린 건가요? 그리고 지금 뭐 국정조사니 여러 가지 화력이니 이런 얘기들을 했고 제이비는 자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라디오 헤드님은 내부자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내부자들은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양평 주민이 이런 쇼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을 한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양평 주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뭐 주민 간담회? 진짜 간담회를 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장관이.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종점을 강상면으로 잡아놓고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제 거는 주민 간담회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무튼 주민 의견 청취라고 하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것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내년부터 시행할 세금 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핵심 경쟁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보육도 세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부모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을 늘려서 주택 구입, 결혼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6살 이하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 일부를 부모가 낼 세금에서 빼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700만 원을 넘어도 해당이 됩니다. 서민 중산층, 특히 젊은 층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세제안을 만들었다. 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바로 증여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는데 드는 돈은 평균 3억 3천만 원, 집 마련이 2억 8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신혼집 구하기도 힘듭니다.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증여세로 1천만 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겁니다. 하지만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미 예고가 됐고 보도를 많이 탄 건데 어제 확정해서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마디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각각 1억 5천만 원씩. 그러니까 신혼부부 합산 3억까지 면세를 해주겠다. 세금 안 물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데 자식에게 1억 5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집안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겠습니까? 그 돈조차 줄 수 없는 집안의 자녀가 비율이 높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해석은 뭐냐면 최소한 3억은 손에 쥐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 없는 사람들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는 겁니까? 아, 우리는 결혼도 못하는구나 라는 메시지로 결국은 귀착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박탈감, 위화감. 그다음에 세 번째, 세수 펑크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몇십 조잖아요. 지금 5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수 감소가 한 또 4,700억 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배울 건데요? 그랬더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이 이루어져서 세금을 더 얻을 수 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논리 있잖아요. 그 논리를 다시 대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논리는 언제까지 가는 논리입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대답은 안 하겠죠? 네, 그러면 대답은 어디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가 어떻게 올지 한번 보시죠. 네,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띠라님, 증여세 그냥 금수저들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고요. 서충환님, 금전적 지원도 좋지만 제발 현실적인 도움은 육아에 부담 없는 상황과 제도, 이게 중요합니다. 토토로님, 우리 세대는 내노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에게 증여해줄 돈도 준비해야 하는 겁니까? 월급은 통장을 스쳐만 가던데 정말 슬픕니다. 올리브님, 돈 없으면 자식 결혼도 못 시켜. 그래서 비혼주의로 주입식 교육 중입니다. 이러다 보면 저출산 해결 안 되겠죠? 라는 슬픈 촌철 남겨주셨고요. 에라이님은 아들 미안, 애비가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나 딸한테 1억 5천만 원 줄 수 없는 부모들은 자격지심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또 한숨 타임즈가 돼버렸는데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요즘 교권 침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유치원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국공립 유치원 교사 노조가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학부모가 벌인 짓인데요. 유치원비를 장기 체납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 쪽에서 좀 납부해달라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이게 화가 난다고 무슨 짓을 벌였느냐. 학비 29,000원을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수백 개로 바꾼 다음에 유치원 원장한테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얼굴을 향해서 집어 던지면 이거 심각한 흉기거든요. 동전. 네? 네. 두 번째 사례. 올해 3월 인천의 한 유치원 교사 원아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끝에 6개월간 병휴직을 냈다고 하는데 이 학부모 부부가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면서 이 교사에게 치료비 200만 원을 물어내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 끝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하나만 더. 경북 소재 국공립병설 유치원 교사의 경우인데요. 2020년 통원버스가 자기 집을 먼저 지나도록 해달라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고 원칙상 어렵다고 하니까 이 학부모가 당신 같은 사람을 아동학대범이라고 한다. 교사를 그만두고 싶냐. 이렇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교권보호대책 논의에 국공립 유치원 교사 여기까지 좀 넓혀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부에서 꼭 일 터지면 대책이라고 하는 거 내놓잖아요. 근데 그 대책이 대부분이 뭡니까? 전문용어로 땜질 시기로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일 터진 데부터. 네, 구멍 뽕 뚫린 데만 반창고 바르는 걸로 어떤 처방전을 대신하는데 좀 제대로 좀 둘러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읽어해 주신 거는 국공립 유치원이지만 사실 또 어린이집도 있고 사립 유치원도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까지 또 폭 넓게, 그죠?
다 보시고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근데 될 것 우리가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이가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릴수록 학부모의 개입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도 먼저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교육위에 또 현안 질의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교권 침해 관련해서요. 네. 거기서 또 이런 대책도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육군 구사단 지휘부가 백마회관에서 황제 식사를 했다는 사실 군 인권센터가 폭로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 시간 잠깐 전해드렸죠. 추가 폭로가 있었는데요. 백마회관 관리관이라는 사람의 상습적 갑질인데 플라스틱 도끼 장난감으로 사병들을 때리고 턱걸이봉에 매달린 병사 갈비뼈를 때리면서 잠이 확 깨지라고 말하고 식재료를 담는 플라스틱 통으로 사병 머리를 때리거나 훈계를 하다가 병사 얼굴에 신발을 날리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트렁크에 병사들이 탄 사실을 알면서도 과속 방지턱이나 가파른 오르막을 빠르게 달리고 둔턱이나 돌출부를 밟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불러서 고기를 구워 먹은 다음에 뒷정리를 사병들에게 맡기고 아들 생일에 수제 티라미수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하고 등등. 아, 이게 좀 일상이었다는 얘기인데 좀 심하네요. 병사가 당신 종이냐라는 말을 먼저 던지고요. 이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7년 공관병에 대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인의 갑질 사건 기억하시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는데 부인이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고 그때 여론이 어땠는지 모를 리 없는 사람이 그보다 더한 갑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귀감 삼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 세상 무서운 줄 몰랐거나 세상을 무시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역한 병사들이 이제 군이 인지 알았을 리가 없다. 이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문제 제기를 하면 관리관이 그렇게 답했다는 거잖아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다. 아유, 그냥 정말.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아침인데요. 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11구 참사 유족에게 시체파리 등등 언급하면서 모욕을 했고 파업을 하는 화물연대에게 생양아치 집단이라고 했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창원시 의회가 의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이미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등에서는 이 징계가 너무 약하다고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 징계가 미약했던 것을 재판을 통해서 그러면 벌충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인데 그러면 그 미약함을 채우는 것은 뭐겠습니까? 의원직 상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근데 과연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보죠.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에게 국민 호텔녀라는 어떤 댓글을 달아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던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벌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걸린 시간이 8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가능할까? 똑같은 경우라고 한번 칩시다. 8년 걸리면 재선 3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다음에도 당선이 될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모욕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겠지만 이 경우는 벌금 50만 원이라고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까요? 그런 점에서 과연 사필 규정의 끝은 어딜까? 이것도 한번 궁금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필 규정의 끝은 어딜까?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